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6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단원 1단원의 중단원 2단원. 자, 3번째 주제입니다. 유학이 발달하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국시대의 유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삼국시대 유학의 수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유학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유학, 유교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공자 아시죠? 공자의 사상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학하면 얘들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유학에서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인이 뭐냐? 어질인자야. 어질인자. 인자한 마음이야. 인자하고 자애로운 마음. 인과 그리고 예절.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충성, 효도, 의리, 이런 것들, 즉 도덕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유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학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유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좋아하느냐? 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왕이 왜 좋아하느냐? 그 유학에서는요, 여러분들, 왕은 곧 스승과 마찬가지고, 곧 아버지와 마찬가지다. 왕에게는 예의를 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시에 왕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유학을 신하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국가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신하들에게 가르치고, 유학에 따르면, 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왕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네도 나에게 충성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왕에게 굉장히 좋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삼국은 이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유학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충성이나 효도 같은 이런 도덕규범을 강조하면서 이걸 정치 이념으로까지 받아들여서 왕에게 충성해라, 왕을 아버지와 같이 여겨서 효도해라, 이런 식으로 정치 이념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공자. 자, 그럼 이제 교육기관 어떤 것들이 설립이 되었나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소수리망 때 유학교육을 가르치는 태학을 설립을 합니다. 태학은 여러분들 중앙, 왕이 살고 있는 수도에 설치를 한 거고요. 요거는 국립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유학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교경전을 가르치고요. 유학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시경, 서경, 뭐 굉장히 많아. 소학이라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역사서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태학이 이제 중앙에 설치가 되고, 그러면 지방에서도 학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에는요, 고구려는 경당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경당은 지방 곳곳에 설치한 학교인데, 여기서는 한학이라고 하면 얘들아 한문으로 쓰여 있는 책들을 가르치는 한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문은 결국에는 중국의 글자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한문으로 쓰여진 책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돼. 자, 한학을 가르치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무술교육까지 이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중앙의 태학, 지방의 경당.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학을 교육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경박사라고 합니다. 오경박사. 오경박사가 뭐냐면 오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야. 쉽게 말하면 박사야, 박사. 자, 오경은 여러분들 유교 경전을 의미를 해요. 사실 이것까진 몰라도 되는데 혹시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자, 오경은 시, 서, 주역, 얘기, 춘추라고 하는 유학 관련된 경전이 있어. 유학 경전이야. 유교 경전인데, 이거를 시를 가르치는 교수, 서를 가르치는 교수, 주역을 가르치는 교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5가지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각각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백제도
이 유학 교육을 실시를 했겠구나. 이걸 담당하는 각각의 교수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백제 때 왕인 박사 있잖아. 영암의 왕인 박사 유적지도 있잖아요. 이 사람 왕인 박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경 박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왕인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통일하기 이전이야. 통일 신라 아니고 통일 이전의 신라는 역시나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유교 경전을 학습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있거든. 그 유물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임신서기석이라고 합니다. 임신서기석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작은 비석이 여러분들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비석이야. 자, 이거 선생님이 직접 국립경주박물관에 갔을 때 찍은 건데 임신서기석이 얘들아 정말 작아요. 선생님 거의 손바닥만 해. 자, 근데 이게 이제 경주에서 출토가 된 유물인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신년에, 자, 여러분들 임신년 하면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 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했어. 왜냐면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거는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인 건 확실하다. 자,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에 임신년에 서가 뭐냐면 서약하다, 약속하다, 기는 기록, 석은 돌이야. 즉 임신년에 어떠한 서약이 기록되어 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보시면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3년 이후 충성의 도리를 지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맹세한다. 만약에 이를 저버리면 하늘의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계속 뭔가 약속하고 있어. 맹세하고. 또 따로 언제 맹세했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을 차례로 3년 안에 습득할 것을 맹세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들아 여기 시경, 상서, 예기 이거 전부 다 유교 경전이거든. 3년 안에 이 유교 경전 열공하겠다, 빡공하겠다 라고 하는 게 쓰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하기 이전의 신라에서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돌이 발견된 걸 봐서는 이전에 젊은 사람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삼국의 역사서 편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하는, 즉 국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하고요.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왕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봐,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즉 왕실의 권위를 상승시킬 목적에서 역사서를 편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전해지지는 않아요. 현재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소실됐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기록으로는 남아있어. 고구려는 6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100권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요거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의 영양왕 때에는 이문진이란 사람이 신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6이 100권을 압축해서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 근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 왜? 전하지 않으니까. 자, 백제 역시나 전하지 않아요. 근데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이 고흥을 시켜서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게 했다라는 기록은 있어.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진흥왕 때 거칠부가 왕명을 받아서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했다고 한다라고 하지만 전부 다 전해지지는 않아. 하지만 분명히 본인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편찬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목적에서 편찬했을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의 유학 발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이제 통일 신라입니다. 남북국 시대죠. 남북국 시대의 유학 한번 보시면, 자, 통일 이후 신라의 유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이제 정치 이념으로 삼아서 유교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즉 유교를 완전 팍팍 푸시를 해주는 거야. 왜?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왕한테 충성하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왕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신하들을 자기에게 충성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교를 진흥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신문왕은 여러분들 통일 직후에 왕이 된 사람이라고 했잖아. 왕권 굉장히 강해가지고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던 그 왕이에요. 이 왕 같은 경우에는 국학을 설립을 해서 체계적인 유학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국학이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터에 이러한 지금 경주 향교가 있는 터인데 국학이 있었던 터가 아닌가라고 해서 남아있고요. 국학은 그 통일신라의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국립교육기관. 자, 그리고 원성왕 때는요, 여러분들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독서는 책을 읽는 거죠. 삼은 숫자 3이야. 품은 얘들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급. 즉 책을 읽은 거를 어느 정도 읽었느냐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를 여러분들 독서상품과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독서상품과 유교경전, 유교와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얼마나 읽었느냐를 평가해가지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요걸 바로 독서상품과라고 하는데, 문제는 얘들아 뭐냐면 당시 이 독서상품과를 원성왕 때 실시했는데 진골귀족이 너무 싫어했어. 너네 진골귀족 생각을 해봐. 자, 여러분들 신라 통일 이전부터 신라의 신분제도는 골품제가 있잖아요. 그죠?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골과 품으로 나누어져 있고, 골은 성골, 진골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일 이후에는 여러분들 성골 전부 다 대가 끊겼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진골이 왕을 잇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귀족이고, 그리고 품은 여러분들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진골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없어도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 최고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 관등제 하에서. 근데 육두품이나 오두품이나 사두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골만큼은 못 올라간다고 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독서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육두품이나 오두품, 사두품에게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그래서 1등급 받기만 하면은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진골귀족 입장에선 싫은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공부 안 해도 계속 높은 관등 올라갈 수 있는데, 독서상품과 실시해서 육두품 애들이, 자기보다 늘 밑에 있던 육두품 애들이 자기랑 같은 관등으로 올라온다? 그거 너무 말도 안 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골귀족들이 반발을 해서 이 독서상품과는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독서상품과를 통해서 폐지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학이 보급되는 데는 기여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신문학대 국학설리 원성왕 독서상품과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하세요. 독서상품과 사료로도 한 번만 더 볼게. 자, 원성왕 4년 788년 봄에 처음으로 독서상품을 제정하여 관직을 주었다. 춘추자 시전 예기 문선 전부 다 유교 경전이야. 요거를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이와 동시에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 1등급으로 하고, 상중하로 한 거예요. 논어, 효경도 전부 다 여러분들 유교 경전이야.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하였다. 오경과 삼사, 제자백가서, 이거 전부 다 유교 경전이야. 모두 능통한 자는 절차를 뛰어넘어 발탁했다. 얘들아, 지금 요거는 시험을 봐서 관직에 등용시키겠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독서상품과는 진골귀족들이 반발해서 나는 시험 안 봐도 원래 제일 높은 것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왜 해야 돼, 싫어 라고 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제 통일신라의 유학자들의 활약 한번 볼게요. 자, 유학자들 열심히 여러분들 유학 공부를 했던 건 주로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자, 다수의 육두품 출신이 이제 국정에서, 국가 정치에서 주요 행정실무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유학교육에 엄청나게 참여하고 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유학을 공부했던 학자들 한번 볼게. 자,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뛰어난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외교문서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하진 않아. 자, 설총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원효예요. 원효대사. 해골물 그분이에요. 자, 이 설총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이두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두가 뭐냐면 당시에 통일신라에서는 얘들아, 우리 한글이 없었잖아. 한글이 없는데 우리나라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을 이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대문 같은 경우에는 진골 출신인데, 화랑세기, 화랑도에 이제까지의 뭐 있었던 일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책을 쓰고요. 고승전이라고 해서 이제 스님들, 승려들의 일대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저술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들 최치원은 통일신라 말에 활동했던 유학자거든. 자, 육두품이에요.
자,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도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골품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도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이 최치원은 당시에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는 얘들아 빈공과라고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이 있었어. 여기에 이제 급제를 하게 돼, 즉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당나라에서는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봉기가 일어난 상태였어. 근데 이 최치원이 이 황소를 비판하는 글을 써요. 토황소 경문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써가지고 너무 글을 잘 쓰다 보니까 당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대학 스타급으로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당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통일신라로 귀국을 해요. 귀국한 다음에 지금 골품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어떻게 진골이라고 그 사람을 능력도 없는데 높은 데 올려주고 이럽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골품제 사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 그래서 당시에 진성여왕이었거든, 통일신라가. 진성여왕한테 개혁을 하자고 개혁안을 제시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에 은둔을 하면서 살게 된 약간 비운의 학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요거는 신라말 육두품의 대표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최치원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기에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발해 유학 한번 볼게요. 자, 발해 같은 경우에도 유학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자, 발해에서는요, 유학교육기관, 바로 주자감이라고 불렀어. 얘들아, 이것도 외워놔야 돼. 발해는 주자감.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귀족 자제에게 이제 유교경전을 교육하기 위해서 유학교육기관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당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유학생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이제 유학이 처음 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학생 많이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교 이념을 중시하다 보니까 중앙의 육부에 그 당나라가 삼성 육부잖아. 당나라 거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했었지. 아무튼 이 중앙의 육부 명칭 밑에 한번 볼게. 왕 밑에는 여러분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이 있었지. 자, 그리고 이 정당성 밑에는요, 여러분들 행정실무 담당하는 6개의 육부가 있는데 육부의 이름이 충성한다, 인, 어진 마음, 어진 것, 그 다음에 의리, 지, 아는 것, 그 다음에 예의, 믿음, 이런 거 전부 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육부 이름에 넣었다는 건 당시의 발해가 유교 이념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유교 덕목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별표 친 거 반드시 외우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